회의를 성립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좋으신데 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정희 씨, 유정희 씨, 좋으신데 그렇게 잘 지내는데? 좋은데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그냥 건강은 하루하루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이고자 하는 오늘 회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환경 수고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총장께서 여기 한 3번 정도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그 방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쨌든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임원을 갖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는 분석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자 이 자리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총회장이 오셨을 때 총회장님께서 지난 7월 19일날인가요? 16일날인가 그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때 오셨을 때는 우리 임원분들이 좀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동안 한 2개월 정도 이상을 안 오시다가, 그러고 또 발대식 이후부터 좀 우리를 갖다는 좀 방치를 하다가 그때 이제 7월 19일날 그때 오셔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셨었는데, 오시자마자 실책을 좀 받다 보니까 그때 오시자마자 바로 간다고 해갖고 한 20분 있다 간다고 해갖고 힘들다고 제가 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여기서 1시간 정도 이상 정도 있다가 그냥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내용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내용은 뭐 조금씩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지난주인가요? 수요일날 네? 20날에? 네. 그날 한번 수요일날 오셔갖고 여기 지난주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오셔서 여기서 일 좀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바로 내려온다고 그래. 뭐하는 내려오냐니까 어떤 결과를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려고 하는데 내려온다고 그래갖고 빨리 오시라고 해서 어쨌든 그날도 어떤 결론 없는 어떤 얘기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최종적으로 우리 회원들 다 모아 놓으시면 와서 자기가 밥도 사고 이렇게 좀 모든 것을 자기가 대안을 갖고서 오겠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날 왔었어요. 왔는데 우리 회원들이 저 포함해서 3명쯤 오셨어요. 일단 그때는 많을 때는 왜 많으냐고 하더니 없을 때는 왜 사람들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만큼 총회의 신뢰가 추락됐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우리 총회의 말을 갖다가 좀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회원들도 이렇게 지금 나오지 않는 이렇게 보도한 상태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럼 내가 또 대안을 갖다가 얘기를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날 대안 없이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대표하고 자기가 이런 두 번째 왔을 때, 첫 번째 왔을 때, 두 번째 왔을 때 박영선 대표하고 모든 것을 결론 내서 우리한테 이런 어쨌든 대안을 갖고 서로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세 번째도 와서도 결론적으로 대안이 없이 그냥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 대안을 담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총회에서 대안을 갖고 오신다면서 나한테 갖다 직접 담론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총회장님이 하는 얘기는 이제까지 참았으니까 참으라 이런 그 얘기고요. 그러고 여기 있는 볼트를
출하를 하지 말고 여기 사무실에다가 다 여기다 쌓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4개월 동안 참아왔는데, 여기다 골프고 여기 지금 출하지 않고 여기다 싸고, 그럼 나중에 여기 다시 싸면 그 압축기 들어오면 그 압축기 일은 누가 할 거고, 여기다 창고에서 싸면 여기 비교가지고 우리, 일 같은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유통방식부터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고 했던 건데, 그런 것도 바꾸지 않고서도 우리한테 뭐 골프를 여기다 어디까지 싸면 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대안이라고 갖고 온 것 같아요. 그게 대안이라고. 그게 대안이라고 갖고 오신 것 같아서, 참, 머리가 없어가지고, 저도 솔직해서 정말, 감정이 많이 폭발해갖고, 우리 회원들이 얘기 못하는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총회장한테는 실없는 사람과 어쨌든, 정말 골치 아픈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된 것 같아요, 총회에서는. 그래서 총회장님도 여기서 바로 그날도 승질나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도 아무도 그냥 가면 그냥 일만 보고 우리 회의만 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끝났어요. 결과가 이제 만나면 3번 만나서 이제 4번 만나면 끝났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환 협의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요구할 거 이런 것을 내가 얘기한 거다 하니까 못 믿겠대요. 나를 못 믿겠대요. 그래서 그럼 못 믿으면은 믿는 사람은 의심을 하라. 선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면은 하기 싫으면 말을 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누구를 선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임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협의회장을 선임을 하면 내가 그분한테 다 의논을 해서 모든 것을 전달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언제죠? 한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인가? 거기서 나한테 카카오톡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뭐냐면, 햄 통보안을 갖다 놓고 거기서 임원진 결의를 해서 햄 통보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해임을 당신네들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협의회장 그걸 오늘까지는 내가 어쨌든 인원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내가 추천했을 때 오늘까지 하고서는 내가 내 사연 통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어쨌든 예습을 치고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뜻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선택한 길이라 저는 최선 참 열심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희 문화의 생객점이 여기 다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는 이 자리가 정말 나한테는 좀 버거워서 어쨌든 외부를 통해서 내가 짜여진 예술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오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든 안 하든 간에 여기 있는 물품들 이런 어떤 후속 조치를 우리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후속 조치까지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좀 길더라도 어쨌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임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적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힘으로 통해로 하려고 해요. 수신하고요. 수신은 환경청 이준영 회장 대화로 하고 제목은 천안에 의해 회장 및 타임세트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본문을 이렇게 써내서 존경하는 환경청 이준영 회장님과 그동안 환경청 발전을 위해서 누구의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총회와 함께 환경의 지속적 발전을 시키고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지만 총회와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더 이상 부럽던 천안의 협의를 이끌어 가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천안 협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라고 나름대로 소대에 말을 했고요. 그리고 타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당신들이 못해주는 어떤 타인 이유를 갖다 조목조목 제가 반박하면서 이 내용을 갖고서로 올리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발대식 이후에서 이제 현재까지 총장님께서 이제 뭐 방관 방치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제 그렇게 방관을 하시고 방관한 이유가 발대식 추가 비용을 지원을 약속을 해놓고서로 불이행을 했어요. 그게 한 95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950만 원을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우리를 이제 방관하고 방치하게 된 어떤 사유가 공중적 사유가 그렇게 처음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한테는 전화도 안 했으면서 자꾸 억지주장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회원들이나 외부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천안협의회는 협의장이 전화도 안 받고 또 사무총장도 안 받고 또 부위원장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패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엊그저께도 그 얘기 지금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승질나서 내가 전화번호 기록을 다 확인해서 5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화 통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없는 데 갖다 놓고 억지주장을 그런 식으로 갖다 놓고 내가 안 받았냐 나를 갖다 놓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미지 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꾸 얘기를 처음에는 한두 번은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었는데 이건 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볼 때마다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전화를 했어야지 받거나 말거나 할 거죠. 근데 안 해도 그렇게 억지주장을 하고서 나중에 전화기까지 이제 확인을 다 해니까 그때서 안 했으면 말고 뭐 하면서 뭐 나중에 계속 본인의 어떤 희귀성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억지주장 하는 거하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내가 이제 총회하고 뭐 그때 박영선 대표하고 이제 사기꾼이라고 했다는 이제 그 얘기가 뭐 전국 어떤 사업장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호소가 돼갖고 자기들이 이제 사기꾼이라고 이제 우리 천안협의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가 이제 또 외국에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이제 언제 사기꾼이라고 했나. 나는 퇴근해서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없지만 박선원 위원장께서 이제 그때 박영선 대표한테 그때 이제 계약권 때문에 거기서 돈을 너무 많이 무리하게 우리는 1,600만 갖고서는 모든 리플 스테이션까지 다 이렇게 한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2,160만 원인가 얼마 이제 변동이 나오다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기성이라는 얘기가 박선희가 이제 저기 박영선 대표한테 한 얘기를 그게 마냥 내가 한 것처럼 사기꾼으로 호두가 이렇게 하면서 외부쪽이나 여기 오면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많이 여기를 갖다 이미지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것이 마냥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박영선 대표가 하는 것은 그럼 총회장이 부총장이니까 다 그러면 총회장한테 내가 엎어 씌울까요? 박영선이 한 건 박영선이 한 거고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고 이게 다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천안협에서 있었던 것은 다 내가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면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특별인까지는 되지만 이것은 이 친구가 그때 승리가서 한 건데 그걸 마냥 내가 한 것처럼 하냐. 그랬더니 저기 박선원 위원장도 여기 임원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어쨌든 이것을 나는 그 총회장 오셨을 때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동안 장기적으로 여기를 전화도 안 오고 여기 내방도 안 했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힘 좀 실어달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우리 회원들 여기 좀 참고 좀 보고 우리 회원들한테 격려 좀 해주고 힘 좀 실어달라고 내가 문자를 그렇게 했어요. 와서 좀 우리 힘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애원에서 전화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갖고서 그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오자마자 갖다 놓고 밥 사준다고 해놓고서 오자마자 갖다 놓고 한 10분도 안 돼서 머리 아프다고 간다고 하고 두 번째는 갖다 놓고 왜 사람들을 없느냐고 엉뚱한 소리 하고 세 번째는 갖다 놓고
우리한테 갖다 놓고 뭐 할 일 못할 일, 대안 갖고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 없이 그냥 와갖고서도 그때고 우리한테 갖다 놓고 지금 내가 모든 얘기를 회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다 이제 뭐 얘기를 퍼붓죠. 퍼붓다 보니까 통회장은 내가 어쨌든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내가 편하게 되면 이 사람만 없으면 잘 굴러갈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생각이 이제 돼서 이제 어쨌든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익금 말고 또 이제 밴드에 이제 우리 통일밴드에 보시면은 그 옷이 이제 그 가격이 있어요. 이제 자연성이가 지급하는 가격하고 육가구상이라고 해서 그 자연성에는 600원으로 되어 있고, 아니 800원으로 되어 있고, 이금현 회장은 밴드에다가 그 밴드에다가 언제 7월 11일 날 댓글에 거기 써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면 확인하게 되면 저는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좀 반박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1600원이 되어 있어요. 50kg다. 그래서 내가 박영성이한테 물어봤어요. 통회장이 이런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당신네들을 협업도 안 되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갖다 놓은 가격을 우리 회원들 갖다 후보하느냐. 이런 적이 방문했어요. 박영성이한테. 그랬더니 박영성은 펄쩍 뛰면서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통회장이 올린 것은 뭐냐. 박영성 대표는 800원, 통회장은 1600원. 가격 차이가 이건 더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을 이용하고 농락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시로 표명을 했더라. 난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수정을 한다 얘기를 해놓고도 수정도 안 되고 어떤 결론도 없어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이 너무나 엉뚱한 어떤 헛소리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고품질 전방을 운영하면은 뭐 저 한 달에 뭐 1,200만 원 어떤 수익을 또 부담을 하겠다. 근데 그것도 내가 반박을 해요. 정말 1,200만 원 받으면은 정말 내가 하가지라 절을 한다 이런 그런 어떤 표현도 했었지만 아니 여기 지금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렇게 우리가 재활용 투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윤내리도 안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갖고서는 무슨 이런 식으로 포도를 하느냐 내가 막 뭐라고 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런 뭐 반박을 못하고 뭐 저기 아파트 몇 개를 잡아서 유통시키면 그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할 얘기는 그건 있지만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하나를 기준해서 했을 때는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그냥 놀았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품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수고해서 닦아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결론은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회원들이 수고를 하느냐? 주민 주도용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어떤 태단도 없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뒷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통장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압축기를 안 해줌으로써 이런 식이고 우리가 이런 보통도 받고 압축을 해서 우리가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압축기만 들어왔으면 우리 인건비 같은 것도 우리가 세이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진행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데 압축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걸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 그러고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어떤 이런 처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얘기를 했더니 뭐 본인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죠. 그래 이런 쪽으로 엉뚱한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솔직해서 말했으면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통일한테는 그런 쪽으로 내가 이제 좀 반박을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박영선 총재한테는 맨날 얘기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그 여기 발대시 끝나고 또 박영선 여기를 한 번도 안 왔죠. 오라고도 했었지만 아예 안 왔어요. 여기 그때 5월 10일이면 그때 한 번 왔었다. 그때 한 번 왔다가 그날 한 번 왔다가 그 이후로는 그때 좀 뭐 내가 이제 강제로 좀 오라고 할 때 그때는 한 번 내려왔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전화는커녕 정말 내가 전화기 확인 뭐 드리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수십 번을 했는데도 이따 전화할게요가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참
너무나 이게 무책임하고 참 신뢰가 너무 무너지고 그래갖고 저는 그 특히 회원분들한테 어쨌든 박영성이가 얘기하는 말을 나는 액면 그대로 또 듣다 보면 또 그걸 전달을 해주려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어느 정도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아왔는데 이것은 너무한 것 같더라.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박영성이하고 신뢰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날들이 지금까지 박영성하고 통한 내가 박영성하고 통한 데를 여기 전화 통화하는 것만 내가 녹취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마 불과 한 서너 번 없어요. 그 정도로 갖다 또 사업한다는 사람이 갖다 우리하고 뭐 전화 단절을 시키고 물어보면 이따 연락드릴게요. 그럼 뭐로 하면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줄게요가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의 어떤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좀 답답하고 지금 와서는 갖다 맨날 지난주 우리 워크숍 갔다 왔을 때도 거기서도 1000명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앞뒤 같다는 그 천안 협의회는 이번 주에 들어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직을 해놓고서 여기 와서는 우리한테 그 성자통화를 총회장하고 성자통화를 할 때는 내가 언제 앞뒤를 준다고 그랬냐 무슨 얘기냐면요 회장하고 저하고 그 6월 24일 날 그 변학을 앞뒤 시연회를 갔어요. 요 강행을 진짜 강행을 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거기 가서 보고는 어떤 좋고 나쁜 것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이제 보완하라 이런 쪽으로 미리 사전에 이제 저하고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날짜까지 본인이 지명을 해서 24일 날 가라고 해서 24일 날 우리 퇴장하고 저하고 여기 그 말통을 한 차를 싣고 서로 강행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물병하고 펜은 앞쪽은 기대를 되더라고요. 그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통을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통도 이건 뽑을 수가 있냐, 앞쪽이 되냐. 우리가 지금 말통 이런 것을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까지는 뽑으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럼 갖고 오라고 해서 우리가 몇 개만 가지고 가보라고 했더니 뭐 있는 데를 다섯 곳이라고 해서 그래 우리가 한 3, 40kg 정도 무게를 가지고 갔어요. 말통으로. 그래 가지고 갔더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말통은 구부러진 것은 잘 구부러지더라고요. 그 압으로 7.5마력짜리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이제 조금 그거는 괜찮았는데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나오는 쪽에서 뒷면에 장석이라는데 거기 이렇게 이후에 있는 어떤 장석이 있잖아요. 거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압축을 하다 보니까 약한 부위가 이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이것을 좀 보완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자기들이 실인도 하고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밴딩 과정 이렇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밴딩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밴딩 과정 해서 우리가 국가의 납품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제 받을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장하고는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끝나고 거기에 이제 여기 지난번에 왔었던 그 대머리 그 시장이라는 그분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 그분하고 그 사장하고 이제 다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내서 내가 26일 날 아침 박영성하고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낱낱을 박영성한테 얘기를 했더니 박영성이가 하는 얘기가 그럼 오늘 저녁에 전력도 거기 받아갖고 우리한테 보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받은 적 없고 다이렉트 우리가 거기랑 뒷거래 하는 줄 알고 자기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해도 방치했다는 그 얘기죠. 그래 방치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리더리 업체하고 직접 다이렉트 하는 줄 알고 자기 이것까지 폰을 넣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하고 통화 기록도 있고 그 사람도 분명히 내가 여기 와서 사장한테 아프게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갖다 놓고
어쨌든 하라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오다를 내려줘야 되는데 오다를 안 내려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지가 잘못해놓고서 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우리한테 밀어버리고 우리가 마냥 자기를 회심하고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통일당 있는 서 갖다놓고 소품 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일방적으로 끊더라고요. 엊그저께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시기로 우리를 정말 우리 천안의 협의를 갖다 무능함을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기성을 갖고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너무나 그런 것이 마음이 아파요. 솔직해서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서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거기에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건 뭐 자기 혼자 생각을 그냥 며칠 지나면 자기 혼자 생각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물어보면 또 그걸로 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이 사업을 할까 이런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빨리 진행을 해서 어떤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상공사업을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쫓아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 그래서 이기원장하고도 내가 한 두세 번 통화를 했는데 박영성이 나름대로는 자기 하는 프로젝트가 거기에 어떤 혈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너무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는 내내만 하고 그냥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임대료도 좀 나가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 비용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비용 같은 것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사람들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의견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총회나 또 박영선 대표하고도 어떤 우리가 심적으로 이런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물론 뭐 박영선 대표가 뭐 잘못하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우리한테도 이제 벌크로 보낸 거 지금 2월 20 우리가 19일날인가 16일날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첫 출하를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7월 16일에서 7월 20일까지 산소 포인트하고 우리 유가보상을 잘 얻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녹취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런 전달을 받았죠. 이번 7월 20일까지 들어온다고 이런 또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 들어왔죠. 유가보상 안 들어왔죠. 참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물론 뭐 그건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만약에 통일을 이제 뭐 어쨌든 통일장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관리라는 어떤 틀을 갖고서도 있다면 안 줄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안 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리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것이 이거 유가보상을 어떤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내가 보면 그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통했던 그 가전제품이 있어요. 가전제품은 키로수만 전체 키로수만 할 때 내가 여기 한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좀 내가 정확하게 이거 한숨앱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한숨앱이 없길래 그럼 어디로 들어가니? 거버넌스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버넌스 그러면은 주소를 달라, 앱을 달라 했더니 구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2개월 동안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래 그건 좋아요. 그러면 나는 A명 그대로 그러면 좋다. 그러면 2개월 동안 기다려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할 거냐, 유통을 어떤 쪽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까지 들어왔어요. 이랬더니 그건 원고물인 건 나중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요. 뭐 그냥 근데 그 사람은 뭐를 갖고 서로 우리가 이게 탄소 포인트 탄소 맵을 들어가서 탄소 포인트 받는 걸로만 기준을 거기다 포커스 거기다 맞춰서 우리한테 유가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큰 틀에서 내가 뭐 이렇게 팁으로 다 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런 걸 갖고서 기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점이. 그래, 솔직해서 기준점이 없고, 그러면은 보상가에 대해서, 유가 보상에 대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 3월달에 알려주는 유가 보상, 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2개월에 한 번씩 변동이 되니까, 변동 가격으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줘라. 그래, 알려준다고 했던 것도 벌써 2개월 지났어요. 안 알려줘요. 그게 뭐를 갖다 얘기하면 갖다는 거 그냥 그것은 내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기약 없는 날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더 박영선한테 희망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학을 어쨌든 대학을 모든 것은 이제 대학을 치러줘야 되는데 대학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총회장이 이제 대학을 하라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해서 대학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학. 그래, 나는 이제 카톡으로서 이제 대학을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길래, 그럼 내가 수정하고 수정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하고서 그때부터 또 끄세요. 그러면 그 계약과 안 되도록 우리는 이제까지 물론 작업을 해서 그 돈은 빼먹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돼야지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가보상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재보험 같은 거라든가 산해보험 같은 거, 이것도 거기서 본인이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이런 상태에서 혹시라도 여기 특히 누구의 잘못으로든 어쨌든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이렇게 어떤 솔직히 서로 대학도 없고 그냥 말로써 이렇게 뚱땅이 넘어가는 이런 자체가 너무나 좀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더 이상 정말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장성하고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걸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통장과 또 관련협회의 어떤 반박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사임을 어쨌든 간에 별로 없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임들을 내일 작성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 후속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비상급으로 하면은 수석 부의장께서 임명을 받아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토론상을 갖고자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힘도 있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 나름대로는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은, 큰 틀에서는 환경사업은 정말로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한테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내년 4월까지만 참으시면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성공해요. 나는 그것도 장담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자꾸 지금 3월달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박영선 총회장하고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이 나를 신뢰를 안 해주고, 나는 천안 협의회 말 그대로 정말 조주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있는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총회하고는 신뢰가 좀 많이 무너진 것 같고, 박영선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솔직해서 환경이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와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8월이나 9월 정도에 인지 시작만 했더라도 앞으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어떤 방안까지는 다 있어요. 어떤 우리 세부적인 어떤 프로젝트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세워놓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이 고비를 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좀 힘을 써주면 좀 그나마 힘이 나겠지만, 힘도 이제 여러분들도 소진이 됐고, 저 역시도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여기가 한일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솔직하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큰 틀에서는 정말로 같이 가는 식으로 하면 있고요. 뭐 다른 틀에서는 물론 뭐 주주로서 이제 뭐 하기 힘들다,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뭐 본인 선택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까지만 이것만 잡고 있으면 100% 성공해요. 그것은 저가 장담할게요. 만약에 그것이 못한다면 제가 국민들이랑 이름을 걸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은 하는데 저는 솔직해서 우리 선한 협의회를 사업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저는 솔직히 저는 월급 생활만 근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믿음과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정말로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박영성 대표, 총회장 이런 사람들은 사업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좀 적합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회원분들 중에서도 좀 그렇게 조금 호텔하고 사업을 좀 기술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같이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이렇게 뭐 이런 월급쟁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저한테는 그 정말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주주하고 그 협의하고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협의회장이 사업가장 이것을 이사 대표과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건 확장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업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적게 이렇게 지금 미약하게 하지만은 정말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라 총회장이 늘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내년 4월까지만 기다리면 무조건 살고요. 여기서 못하면 그냥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가 만약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리더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해봅니다. 정말 후회는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앞으로 만약에 할 때라도요, 또 우리가 PT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그러고 지금 옷이나 펜이나 철이나, 그러고 우리가 큰 유통으로 이제 생활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제 해봤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해서도 우리가 임대로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이걸로 갖다 좀 맨날 힘들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이제 그게 자꾸 루트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해야 돼요.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걸로 나는 그 접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신뢰와 믿음과 이런 것을 깨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고통 받는 것이 너무, 저 나름대로 좀 싫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험하는 사람이 되기 싫기 때문에 내 인사를 이렇게 쓴 거고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낮은 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제가 하는 데까지는 밀어드릴 거예요. 그 대신 저가 그 사업과 이 협의회는 이런 분리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다면 주주 대표가 이사든 대표가 선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회는 협의대로 이렇게 별도로 전체 회원들이 이끄는 이런 것이 서로 토끼대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이제 얘기를 이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할 경우 할 경우를 내가 이렇게 그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영선 대표한테는 지금 우리가 가져가는 1,200만 원이 있어요. 대금이. 그래서 이제 그 대금도 총회장이 그렇게 자꾸 나를 자꾸 혼란을 시키고 사람을 갖다 놓고 악독한 사람을 이렇게 자꾸 만드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1,200만 원 줬는데 무슨 명목으로 줬냐? 목적이 뭐냐? 거기다 표시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서 우리 방통장하고 우리 같이 그때
우리 임원들 같이 치킨 스타일에서 거기서 먹으면서 급박한 상황이니까 빨리 돈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돈을 보내준 거 가지고 거기다 명목 게시 안 했다고 여기에서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토리를 자꾸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단점을 자꾸 그러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더 열이 닥쳐서 우리 그 총회장이나 관련자한테 정말 말이 되고 있는데 법적대행까지 해보려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어디까지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고 미군시에는 우리 윤대로 지금 저는 어느 날짜까지 그게 한번 오늘 결론이 나게 되면 8월 1일자를 기준점으로 해서 8월 1일까지 걔네들한테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다 보내서 절차를 우리도 이제까지는 말로만 떠들어야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 임원들이라든가 주주들 결정 난도에 따라서 그걸 다 보내줄 거예요. 총회하고 관련 대표한테 양쪽을 다 보내줘갖고 언제까지는 시한통으로 해서 그때까지 아니면 그 위부터는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떤 유통 비용은 필요 없지만은 여기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부수 지금 거기다 부산에서 갖다놓은 어떤 임대료라든가 우리가 이제 인건비라든가 수에 대한 어떤 인건비 같은 걸 다 물을 거예요. 관련 대표한테 그렇게 물으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앞집기하고 부수 저기 갖다 놓은 거 안 갖고 갔어요. 아직도 안 갖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것도 지금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도 이제까지는 안 가져가요. 그러면은 지금 부스 갔다는데 거기 하나는 아니 그 그림마트에서는 정말 골칫덩어리가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당총장한테만 어떤 시선이 들어올 거예요. 안 좋은 마음속으로는. 그걸 가져가라고 수십 번 얘기하는데도 안 가져가요. 지금 인건비 주길라. 그래 여기 앞집기 갖고 올 때 갖고 온다고 해놓고 앞집기도 지금 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지연시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그 관영 대표한테는 그런 쪽으로 제가 물을 거고요. 그리고 또 환경총 이준희 회장한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주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협의회가 이제 지금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유번호가 이제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제 앞에 있는 보유번호로 돼 있고요. 차량 등록도 돼 있고, 또 임대가 되고, 통장도 있고. 근데 이게 개인 통장에 하는 거라든가, 일반, 주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간편한데, 우리는 사단법인에다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그렇게 하더라고요. 프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보유번호 밖에서 6번 동안 세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노력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까다롭다. 그래서 저는 보유번호를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수용들이 조금 유지를 해서 좀 끌어갈 수 있는 분들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유번호 한번 이거 여기서 없애고서 다시 살리려면요, 솔직히 더 두 번 다시 하라는 저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솔직히 해서 평소라서 왔다 갔다 이것을 말로만 6번이죠.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도 이제 그만큼 힘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편한 협의회가 어쨌든 발족이 됐으니까 사업은 아니더라도 협의회에서 이런 그런 것을 꼭 갖고 있어도 괜찮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틈이 있으면 거기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나중에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 다 제 이름을 이거 다 없애버리면 누군가가 협의장을 다 이거 다 살리려면 정말 골치 아파요. 차는 우리가 등록했었지만 우리 명의가 아니에요. 그래 총회에서 이걸 우리를 갖다 놓고 이걸 천안협의회를 해산을 시켜야지만 이것도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차를 의무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법인하고 비영리하고 이게 다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분리가 돼갖고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힘들다고 하죠. 파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힘들다. 그러니까 차량도 우리가 이것도 원상복구를 하려면 차량도 팔아야 되고 통장도 이제 뭐 어쨌든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통의 어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지 내 혼자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통일장이 뭐 나를 30만 원, 뭐 그건 그거 갖고서는 내가 이런 뭐 어쨌든 소득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또 한다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것이니까 나는 제가 구입번호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제가 어쨌든 협의장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 하기에는 다음에는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8년 명만 변경할 수 있으면 명 변경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통일장한테 8월 5일까지 어쨌든 정리 내 개인적으로 8월 5일까지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여기서 해산 위기가 와서 해산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은 이후에서 임대료라든가 여기서 단가 상각비가 발생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리적이든 어떤 인적이든 아니면 금액이든 이런 거에 어떤 개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총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8월 5일부터는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라. 여기서 할 사람이 없으면 난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을 지으라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글귀를 써갖고 왔으니까 저기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처를 할 거고요. 만약에 이건 안 하게 된다면 이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 구입번호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임대계약서 여기가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지금 안 할 경우에는 여기 임원들하고 주주분들이 지금 가마스 이상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 표결에 대해서 그 가마스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각오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임원분들도 이제 임원을 여기서 이제 뭐 천안 협의회를 회담을 끌고 갈 수 있는 저는 여기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제 어쨌든 뭐 사연결을 이제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후에는 이제 뭐 수석 분장께서 이런 우리 회장께서 이런 대응을 임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 이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단체로서 우리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결정은 우리 회장 대표이야 아니면 어쨌든 임원분들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임원진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임원진도 표명을 해주시고 주주분들도 앞으로 주주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표명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표명이 앞서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조금 조금 하고 싶은 얘기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분은 얘기 좀 해주세요. 표명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총회장님 3번 다녀가실 동안 3번 다 같이 있어서 내용을 좀 그런 부분이 내용을 많이 있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공인위원장님 목표를 오셔가지고 그 60분까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총회장님과 국대를 하려고 오셨던 건데 제가 그 이라고 모르셨던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 20일날 오셨을 때 그런 부분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 독자 썼을 때 그런 말씀하시는 제가 일을 하면서 보는데 그 압축 부분을 모르셨잖아요. 사실은 총회장님은 압축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녀오신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박영성 대표는 그 얘기를 전달해 주지 않았었고 그 회장님께서 그날 그 담당하시는 그 머리 법인실로 전화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분명히 박영성 대표한테 교도소를 보냈는데 그래서 오다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 내용을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주만 있으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걸 했었고, 그렇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셨고, 근데 그날 알게 된 부분은 박영선 대표가 올라도 안 돼서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너무 신임도가 떨어진다.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총회장님이 머리에 끌어지고 올라가셨거든요. 내용 설명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 20일에 내려올 때는 저희 20일에 모여가지고 작업한다는 분들 당시 20일에 오신다고 했었고 21일에 내려올 때는 해결책을 가지고 오마 회원들 모아놓고 몇 명이나 올지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급한 부분을 분명히 회원들한테 사과를 할 것이고 이런 거를 다 대처를 한다고 하고 올라가셨는데 20일에 왔을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말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자기 부총리랑 통화를 하셨는데 1,200만 원을 분명했는데도 우리 돈 1,200만 원을 다 돌려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1,200만 원 다 돌려주라고 바꾸라셨어요. 문제가 그러면서 계약서도 없는데라고 계약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회장님하고 총회장님이 그날 일한 얘기 뭐냐면 우리 회장님은 1,200만 원을 다 받으면 다시 박영선 총리하고 총회장님하고 회장님 셋이서 압수수색을 다시 왜냐면 계약을 하겠다 했는데 그걸 못 받아주겠다. 박영선이 못 받아주겠고 1,200만 우선이 못 주겠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럼 안 못하지 말라고 그냥 의례적 혼자 얘기하고 전화를 끊으셨잖아요. 그리고 총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였었어요. 여기를 사무실을 수주를 하더라도 저 별도로백 너무 아까우니 압수수색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 앞에까지 무조건 쌓자 했을 때 제가 지금 저거 닦는 거 눈치가 가면서 지금 냄새가 날까 전면 공동 여기 앞에까지 나오냐 했더니 자기는 아깝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만 얘기하고 거기서 아무런 대책 자체가 몰라주겠어요. 근데 24일날 회장님이 사임비를 쓰신다고 해서 제가 사실 회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선생님은 그 사임비를 쓰는 요인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해준 그러니까 불신을 준 거에 대한 거는 일부 없이 그냥 회장님이 나 이러면 사업 못해 이렇게 되면 회장님 탓으로 누리시는 그런 말씀하셔서 내가 우리 회원님 간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안 했지 않느냐 했으니 그러면은 임원회의를 결성하고 우리가 주주회 결성해서 우리는 김지동대님 꼭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정부들한테 우리 협의회에서 회원이 내는 결과를 협의가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육가부상 그런 부분도 전화상으로 여쭤봤더니 자기는 그 부분은 박영선 총재하고 계약한 분이가 박영선한테 대화를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통화를 했는데 누구랑 계획까지 일단 육가부상 내가 그랬어요. 지금 한손에 적립 포인트는 들어와 있다. 근데 지급 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적립 포인트 들어와 있는 부분을 회원한테 설명을 해서 회원분들도 알고 계실 거다 이 부분은. 근데 육가부상 부분은 박영선님도 우리 협의해 줄 부분인데 지금 20일날 정도 들어온다 했던 분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는 거 알고 있다. 그랬더니 박영선 대표랑 듣고 다이렉터 통화를 하라고 뭐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는 모르세요. 총재랑 했으니 거기랑 해라는 얘기 협의해서 일단 표결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더운데 표결을 지치고 하니까 하고 나서 다시 또 토론을 하는 게 일단 어쨌든 제가 아까 뭐 신원은 잘 얘기를 한 건데 그 상세하게 우리 안부장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서로가 다 얘기하는 어떤 통화내용을 다 된다는 무시해드릴 거고 같고 그냥 어쨌든 요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거 뭐 서로 궁금한 점이 큰 틀에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말씀한 것은 총장과 저희가 그 어떤 관계를 이제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사안으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추후적인 어떤 얘기는 다음에나 아니면 또 이따 끝나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회의에 대해서 또 말씀해보자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주주분들이 하실 때 하고 있을 때 모든 책임들이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네? 총회에서 네. 처음에 말한 대로 현재까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거 이제까지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다운 말고 약간 시기성 있냐? 그런 저기도 들려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그리고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들이 해서 해임을 자기 총회에서 뭐 해임을 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아, 사임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뒤 얘기는 자세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나는 그 총회에서 주회장이 협의회장님한테 해임을 시켰다고 나는 들었거든요. 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총회에서 해임하는 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주주분들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회장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르네. 총회에서 뭐 자기들이 뭐 처음부터 한 게 뭐가 있다고 해임을 모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 그건 제가 미움스러울 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현안협의회장이라고 지회장 어쨌든 임명은요, 어쨌든 지회장 임명은 내가 이제 30년 정도 그 총회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협의회장은 그 총회에서 이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은 이제 총회에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물론 미운 자식한테 또 이제 떡 하나 더 주면 좋은데, 떡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죽든 살든 이렇게 너 혼자 살아봐라. 이렇게 하면, 그럼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은 우리가 발악하는 것은 내 혼자가 발악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솔직히 해서 김진욱이만 없으면은, 정말로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했어요. 총장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도 제가 속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했으면서도 실천되고 박영선 대표가 우리를 갖다 놓고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건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한 손 M만 그것만 살짝 열린 거에는 그것도 제대로 입가보선도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싸웁니까? 내가 혼자 싸우다 보니까 맨날 총회장하고 싫은 얘기 좋은 얘기 뭐 하고 죽이든 살리든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가장 솔직해서 저는 가족할 때는 엄청 가족하게 총회장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총회장은 이윤털이 다친 거죠 제가. 그래서 총회장은 이제 어쨌든 그러면 해임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니까 그러면 해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해임돼도 저한테 여기로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총회에서 이제 내리는 어떤 판정을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좋은 얘기 있으시면은 꼭 이제 얘기를 하고 결론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저는요, 네. 이게 4월달 되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4월달. 네. 그런데 지금 4월달 어떻게 좋아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가 돈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월세를 계속 내다 보면 분명히 없어질 텐데, 어떻게 4월달까지 버티고 좋아질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저희가 다시 가든지, 여기서 접든지, 그걸 하는데 아무것도 좋아진다는 게 없는데, 뭘 믿고 4월달까지 갈 수가 있는지, 그 나무들도 지금 얼마 있는지 좀 모르겠고. 그 금액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것도 드리는데, 내년 4월까지는 제가 좀 딜레이가 되거나 뭔가 유지만 하면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앞으로는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정확한 것을 찝어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이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 3월, 4월까지만 하면은요, 무조건 100% 성공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우리 네트워크 발전이, 환경 발전은요, 급속도로 발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게 5년가량 산소 포인트가 이렇게 되고, 그 개개인이 지금은 우리만 환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산소 포인트라는 것을 알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산소 포인트 알지 일반인들은 산소 포인트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것이 5년만 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있으면요 엄청난 큰 변화가, 혁신 변화가 와요. 이거 회장님도 이것도 기대심이잖아요. 아니, 기대심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 아니 그러니까 총회나 뭐 이런 경우도 기대심이 우리한테 많아도 이거 좋아질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뭘 줄 거다, 육가보다 해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데 우리 시간 쌓이는 거잖아요. 시간이 뭐 우리가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내년 4월까지 기다리는 어떤 질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대료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유지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는 저도 다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는데, 만약에 이제 안 할 거라면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겠지만, 할 거라면은 저는 그런 방안까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도 구태여 안 한다면은요, 그냥 이거 다 이거 성격상 다 정리하면 돼요. 그냥 다 정리하고 원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부터 원상 회복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을 다 집기로 팔 수 있는 거 팔고 우리가 물건 싸는 거 보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소비 정리는 제가 하면 될 거고 그건 되는데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내년 4월까지 유지를 할 거냐 그 얘기가 이제 좀 미스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돈이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임대료까지는 저가 안 냈어요. 원래가 이제 그 7월 20일 원래가 임대료 내는 날인데 내가 그 총회장이 나를 그 회의 결의 딱 쓰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권한을 안 하려고 내가 지금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여기서까지 내라면은 내가 그거 임대료 주고요. 그렇게 주게 되면은 제 통장에 있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보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내가 문자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자들이 우리가 지금 17명에서 15명으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6,1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것이 4,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500만 원 갖고 서로 이제 뭐 차량에 지금 한 1,100만 원 들어가고 큰 굵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또 여기 임대료에 이제 월 80만 원하고 전기요금은 아직까지는 못 냈어요. 전기요금은 아직까지는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서 아직까지 안 냈는데 그 전기요금까지 해서 이제 원래가 100만 원에 전기요금 포함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 1년만 원 80만 원에 전기요금 이렇게만 이렇게 적용이 되어갖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600만 원 갖고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요, 이 사업장을 단위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줄이면은 우리가 몇 명은 더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 들어간다면은 뭐 50만 원 줄이면 되죠. 줄이면 돼요. 줄이면 될 거고. 그러고 지금 사업도 지금 우리가 저거 싸는 거 물가보상 지금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저거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대한지 박유선한테 또 보내봤자 지금도 안 왔는데 또 보내봤자 뭐 할 거냐. 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물가보상을 그 사람이 해줬을 때 이것도 후속 조치를 해서 보내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어떤 연령은 그런 식으로 연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책으로 노력하는 방법은 또 있어요. 우리가 회원들을, 여기 솔직해서 사무실로 회원들 갖다 놓고 좀 천북에 하면 그 사람들 1인당 금편 9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명만 시험을 보게 해도 솔직해서 우리가 10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구책은 있어요. 그런 자구책은 충분히 있는데, 저는 자구책보다도 여러분들이 실망도 큰 것도 있고, 또 저도 어떤 통회하고 어떤 갈등도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그런 쪽에서 반발심이 있는 거지,
우리 뭐 내년 4월까지 못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은 저는 조금 더 생각은 안 해요. 그 대신 하려면은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안 할 바에는 소리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또 같이 단합할 때또 단합할 때 정말 하면 좋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까지 노동의 색깔을 우리가 엄청 했지만 결과는 가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나는 바꾸려고 해요. 하게 되면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큰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옷 같은 거 수거를 있잖아요. 뭐 200kg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1톤, 10톤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해서 중간 유통을 하고 싶어요. 중간 유통해서 그걸 우리 총회에다가 TV로 갖다 놓고 입보를 시켜놓고 우리가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키워나가려고 내가 하려고 확충한다는 것도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전방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해서 이제 갖고 이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자본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자본금도 없고 버틸 힘이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개인들한테 좀 힘든 과정도 있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안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돈 남아있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영선 대표한테 1,200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차량으로서 1,100만 원 썼고요. 이 임대료 600에다가 월 지금 한 4개월 정도 나갔어요. 그럼 1,000만 원 정도 이쪽으로 또 소진됐죠.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저울 같은 거하고 여기 식기로 같은 거 이거 들어가는데 조금 좀 들어간 것도 좀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정확하게 희대결사는 우리 이제 여기 집기로 이제 사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용돈을 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돈만 입금 시켜드렸지만은 그 희대결사는 다 10원도 빈통 없이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게 된다고 할 거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요. 하여간 우리가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그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내년 4월 후에는 그럼 뭐가 좋아질 거냐 의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음부터 저는 그런 쪽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것을 이제 상업 쪽에서 나오는 상업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중간 유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회원들은 정말 나가고 해도 나가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너무 소자본 갖고서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데리고 없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없고 우리 칼로부터 서로 절망과 실망을 가졌는데 추후에는 그런 어떤 그 미래의 전달을 제가 드리고 다니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는 내년 4월까지만 이어간다면 그런 어떤 방안도 저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협의장하고 대표이사하고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주주라면은요, 주주 대표라면 정말로 이거 거대한 어떤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은 이 산이, 지금은 첫 번째 산이 우리가 맞이도 못한 것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에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싸우는 것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이렇게 해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통장에 잔고한 600원 남아있다고 하시고 천일이 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저희가 천일을 그냥 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 앞쪽에 망가지는 모르고 책임자가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한테 그분이 우리한테 무슨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사업을 안 했을 때 남아있는 주주분들한테 다 인플레이를 다 천일에 다 인플레이를
그러니까 이제 압축비 부분에 대해서 그 1,200만 원의 광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박영민 대표가 자기 운반비하고 여기 배너비하고 이거 자기가 잡기 들어가는 거 이거 계약으로 주겠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서 지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더 받으려고 본인도 이제 받고 싶겠죠. 우리가 원하는 1,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던 그 사람들이 원하던 어쨌든 의견은 일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얼마를 줄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고서 경비를 빼고서 준다. 이런 얘기는 수의장하고 통해서도 그렇고 그때 나한테도 그 얘기하길래 나는 무조건 1,200만 원 달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1,200만 원 안 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적 대응을 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액받고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까지 받으면서 이길 수는 있겠죠. 이길 수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몇백이던 갖고 변호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볼 때까지는 이건 우리도 조금 약간 무모한 짓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근데 나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을 받은 내드리는 것은 1,200이지만은 그 사람이 얼마로 우리한테 빌런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운반비 그때 처음에 우리 철도시 갈때 통째로 박스 하나 갖다가 방송장 집 앞에 거기다 세워놓은 거 운반비. 그 다음에 압축비 갖고 왔을 때 운반비. 그 다음에 배너는 내가 지금 한 20만 원씩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비용을 준비하고 주겠다 이제 계획이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는 저는 운반비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모르겠어요. 확답은 모르고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저는 1,200만 원. 제가 받고 싶어 하는 건 1,200만 원이고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온 게 다 문제가 생기기 위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압축비 우리가 심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가 서로 문제가 압축비로 인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에서 교육 갔을 때 회장님하고 같은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박봉이 우리한테 해동도 없고 그다음에 모든 진행이 되었는데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잘 시간 잘 했는데 그 문제라고 그다음에 사업자 보면은 완전히 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떻게 돼서 나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다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워크숍 갔다 왔을 때 워크숍 갔다 올 때는 어떤 프로젝트 비전에 대해서는 박영선 얘기가 맨날 하는 어떤 광주에 광주의 산단에 자기가 이제 환경관리를 통해서 환경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정부한테 수주를 받은 것이 350억이에요. 350억을 수주를 받아서 기획재정부를 통과를 해갖고 그거를 받기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발표식 했던 사진, 우리가 지금 대학원 수고했던 이런 사진도 다 첨부가 돼 있어서 우리 어떤 역할도 많이 공이 큰데 그러면 우리를 갖다 놓고 큰 공을 모르고서 우리를 지금 큰 것만 보지 조그마한 것을 이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영민 대표가 우리를 좀 나중에는 후회가 이제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박영민 대표도 정말 잘못된 어떤 사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크게 발대식을 하는 우리를 키워서 갖다 놓고 표본이 보여줬어야 돼. 이게 환경관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천안은 끝났으니까 발대식 끝났으니까 그냥 다른 사업장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또 우리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950만 원 준다고 여기 서울에다가는 박민 대표가 써놨잖아요. 이거 총회에서 줘야 되는 돈이라고. 그
국가는 있으면서도 지금 와서 갖다는 그럼 못 주면은 우리가 돈을 안 받을 때 그럼 우리한테 경유와 힘을 달라고 했는데 와갖고서 엉뚱한 변명을 대고서 박영선 표현만 들어주고서 그렇게 간 거고요. 그럼 저 워크숍에서 어떤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이제 통일관과 이제 교육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가 이제 많이 이제 설명했어요. 교육위원장적인 그 부위원장 둘에다가 교육위원장 그래서 세 분이 교육 쪽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박영선 대표가 사업 쪽으로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환경 쪽에서 교육사 앞으로 이제 여성분들은 교육 쪽으로 전환을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학부형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잘하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환경 선생님도 이렇게 나가도 돼요. 진로는 우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자원도 하나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적으로도 하나의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육적으로 우리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재활용 쪽으로만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데 환경 말고도 지금 엄청히 지금 교육적으로나 다른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환경관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환경관리사를 통해서 교육도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일주일에 1시간씩 환경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을 누가 시키냐면 우리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의비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엄연히 좋은 사람들 그런 쪽으로 나가도 되고요. 여성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나 교육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환경관리사가 되고 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박영선 대표가 사업적으로 비전을 얘기한 것은 그것이 이제 요번에 착공이 돼서 그 자기가 하는 사업이 요번에 착공이 돼서 2년이 아니고 내년 6월을 얘기하더라고요. 내년 6월 되면은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뭐 그렇게까지 빨리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한 2년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자원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그 환경에 대한 연료 있잖아요. 우리가 P2P, PS 이런 연료를 추출하는 그런 공장으로 이제 탈바꿈이 돼요. 거기다 박영선이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건데 지가 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딜레이가 엄청 길고 있어요. 그 1년 6개월에서 자기는 이제 본인은 1년 내년 6월을 얘기하는데 나는 2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간적으로 보는 거지. 지가 얘기하는 대로 뭐 저는 믿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박영선이가 앞으로 이런 2년 되면은 모든 자원들은 우리 환경관리사를 통해서 자원들은 다 그쪽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제 그것이 큰 자기한테 프로젝트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회장님은 저희 주주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200만 원이라는 단계에 언제까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정말 딜레이되면 안 된다 안 돼서 그냥 마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좀 귀를 담아서 들으시고요. 저는 솔직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금 1,100만 원을 8월 1일까지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안 줬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추가적인 인맥으로 대한테 다 물으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 그걸 못 냈을 때는 법적대응 돈이 없어요. 그게 시한부가 저가 그렇다면서 그 사람 뭐 몇 살 갖고 데려와서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말 그대로 죽이겠다 그랬더니 통회장이 약간 뭐 하는 얘기가 맨날 김진동님 같은 뭐 사람만 죽이는 놈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요, 저희 너무 덥고 지금 회의가 너무 지금 이게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지금 그래서 결론도 안 날 판으로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4월 그때 9일인가요? 12일 날 자원 순환 센터를 발대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경로로 누군가는 그러니까 총회나 이 관련인들이 저희에게
주주로 참여하면 돈을 얼마큼 향후에 보장을 하고 그로 인해 갖고 우리의 부가 확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저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주로 온 게 아니에요. 주주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을 투자를 함으로써 그걸 배당을 받고자 하고 이후에 이런 사업이나 성공이 원활하게 될 때 내가 선택을 해서 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뭐 삼성전자 제가 주식을 5만 원대에 샀는데 회사에 무슨 뭐 배임 횡령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폭락을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뭐 형사적으로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또 손실을 입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삼성전자에 가서 일하지 않았으나 내가 받은 돈이 확장이 돼가지고 5만 원짜리 뭐 8만 원 되고 10만 원 되면 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고 저희 주주들은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전부 다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4월 12일 날 자원순환센터 밴드에도 나와 있고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에 따라서 중단을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경우에 중단이 되었을 때는 우리 주주들은 어떤 것을 취해야 이게 현명한 판단이 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주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말인즉슨 주주는 어떤 사업에도 여기에 개입을 우리 주주분들이 개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모든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어떤 의결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탐방했지만은 반영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결정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뭐 총연합회 박영선, 뭐 천안 협의회장님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우리가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은 중단하게 되면 그 중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주주들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소중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가치 없이 중단된다고 해서 여기서 n분의 1로 나누고 이거 뭐 팔아서 대충 정리하고 빠이빠이 저는 그걸 옳지 않다고 봐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4월 12일 날 자원순환센터부터 시작을 했으면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유통부터 보상 플랫, 그 다음에 압축기, 부수 운영 이런 것들을 한다고 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은 그거를 기대하면서 했지만 실상은 3,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아직까지도 손으로 압축하고 발로 밟고 저기 쌓아놓은 거 나갔는데 언제까지 협회장님께서 약속하신 20일까지 보상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 들어오고 사실 이걸 자칫 잘못하면요 기만행위로 봐요. 왜? 우리는 모집을 당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그게 총회든 여타 관련인들이든. 그러면 그 모집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원전치 못하게 차이를 밀으면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 회원들은 솔직히 지쳤어요. 왜 지쳤냐? 아니 누가 회의하러 토요일날 와서 회의하자고 했는데 가서 여성 회원들을 손 다쳐나가서 누르고 쌓아놓고 그때 더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주분들이 다 이렇게 다시 소통을 해가지고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형사적이든 민사적이든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사는 몰라도 민사는 물론 변호사를 사니까 돈이 들어가겠죠. 형사는 서구청에
총연합회든 박영선이든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요. 왜? 우리는 기망행위로 이걸 엮어가지고 우리 주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나와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주소 씻고 전부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고 이 사업 중단을 논의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머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사로운 감정이나 뭐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15명의 회원이 남아있고 우리는 그 모집을 해서 투자한 재력이 없습니다. 근데 공중분해 되면서 그 손실을 저희 모든 사람들이 기백만 원에서 뭐 기십만 원이든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임원으로서 이런 회원들의 또 주주님들의 돈이 보호를 위해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우리도 우리 자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방통장님은 주주로서 누구 대표로서 그 사람 책임 묻는 거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자성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발목을 다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폐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우리 그 주주라는 분들 그런 거 아까 말씀 반박을 한번 해볼게요. 주주라면은 그러면 일을 않고서 그럼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잠깐만요, 회장님. 주주라고 지금 제가 주주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많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회장님께서는 6월달인가 5월달에 자 다음 달부터는 회의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누군가가 인력이 필요하고 그게 적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공언을 하셨었고 우리 회원들은 뭐 그런 대가를 누가 받았겠어요. 저도 안 받고 우리 회원님들도 뭐 시간제로 얼마를 뭐 이렇게 책정한다지만 준다고 하면은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 주주가 저는 그래요. 이게 끝장 토론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주주를 제가 이렇게 뭐 주주의 어떤 그거를 생각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뭐 휴직도 안 잡고 따르기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 중단 내지는 이 협의회 해체까지 우리가 결정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 중단을 했을 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노력을 지금까지 안 해온 게 아니에요. 다들 다 우리 회장님도 고생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신양면으로 다 고생을 했지만 지금의 결과는 우리의 고생과 반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은 애초에 이 사업의 구도가 과연 진실된 것이냐 왜 세팅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잠깐이라도 딜레이 되면 수정하면서 왔으면 되는데 허허벌판에 누군가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예치는 것을 우리가 현실한 노예가 돼가지고 그거를 해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돼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자 사업이라는 것이 이만큼에서 이렇게 해서 얼마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잘 따라보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망했으면 그대로 해서 망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요 기본적인 세팅이 안 돼 있고 모든 프로세스나 이런 과정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애초에 이 건물부터가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큰 공장들도 필요 없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넓은 대지에 80만 원과 100만 원 되는 공장형 이 사무실 얻게 되는 거 그러면 애초에 그냥 우리가 반환을 이자료까지 청구는 못 하더라도 저거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300만 원은 다
총회에서 부담하도 박영선이야 부담하도 누군가 부담하도 원복을 시켜달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제까지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저 네. 협의회에서 이제 김진호 회장님께서 우리 요구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는 의식에 가볍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자. 다른 사람을 임명하자. 누구를 임명하냐. 내 말을 들어서 임명하자. 천안 협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앞으로- 중간에 사건이 그런 저기 네. 뭐야 우리를 거의 배제하는 듯한 그런 거죠. 앞으로의 우리의 대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나이를 해요. 나이를 해서 총리한테 발송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이런 문제점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지금 그런 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총회에서 누구를 임명하든지 이런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총회장도 임명하는 것도 싫고 우리 주주들도 이겨하지 않겠다. 단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안을 만듭시다. 만들어가지고 총회가 발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한이 우리도 시한을 줘.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얘기 아까 예를 들면 압축기 같은 건 마찬가지다. 우리가 1,200만, 당연히 1,200만 주는데 어떤 기계를 언제 어떻게 와서 줘야 할지를 계약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가 없으면 항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는 앞으로는 야 이거 압축기 이거라는데 이게 논에 안 좋으니까 큰 걸로 해서 언제까지 가져와라. 예? 예를 들어 또뭐 여러 가지 지원 우리가 지금까지 원해서 지원 나이를 합시다. 나이를 해가지고 총리한테 몇 월 며칠까지 시한을 정해서 한번 해요. 하고 그거에 안 들었을 때는 그것이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총회에서 누구를 임명하든지 우리는 이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주주들도 사업 짓겠다. 단 정년 대신에 내일부터 손해배상 신고하겠다. 공식으로 해야지 이제는 말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1,200만 원에 대해서는 공돈이 나가는 거죠. 1,200 그리고 계약서상에 1,200을 그냥 들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그냥 한 얘기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얘가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금액 같은 거는 큰사인데 제일 중요한 계약서예요. 없죠? 그럼 회사야. 그럼 몇 년간 10년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람들이 뭐 8월 1일부터 날짜가 정해졌다시피 우리도 지금까지 문제점을 다 나열합시다. 나열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총회에다가. 이거 했는데 이거랑 이행사항 없음. 뭐뭐 이행사항 없음. 뭐뭐 이행사항 없음. 앞으로 이거는 언제까지 조치를 해주십시오.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진짜 천안 협의회는 총회에서 이재명이가 지명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다. 네? 사업 좋겠다. 사업 적응 대신에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겠다. 뭔가 좀 만들어야, 틀을 만들어야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야기할 의미 없습니다. 그 본사에서 이야기, 지금 이종현 회장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끄는 동안에 다른 데서는 회원들이 시험을 볼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안을 나가면 다른 데 안 나가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으면 지고 넣으면 지고 이것은 총회장의 다른 데 지금 신입 회원들 38만원 회비 바뀌지 않는 열받게 우리가 대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결정을 앞두고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하게 된 것도 총회 프레임 중에 하나였는데 약속 이행이 안 돼 있고 아예 처음부터 세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단계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서 앞으로의 총회와 앞으로의 시스템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서로에게 반문하면서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박영선이가 우리 이 큰 행사에 지가 뭔데 우리 행사를 망쳐. 아니잖아요. 그리고 망치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회장님께서 박영선이하고 이야기했던 이재명이하고 얘기했던 모든 사항, 이해되지 않은 사항을 한번 나열을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그래야 우리가 법적 대응할 때 정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나열합시다. 그래서 정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서울에서 6회까지 해서 내가 그 날짜까지로 이렇게 그 대응을 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회원분들이 되게 많은 얘기를 다 공유를 했잖아요. 그렇게 더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그런 안을 갖다 또 제시를 하고요. 오늘 어쨌든 결과가 이것이 미진하면 또 다음 달에 또 이렇게 하면 자꾸 우리가 서로만 지쳐가니까 여기서 조금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의견을 이렇게 거쳐서 어쨌든 서면이든 아니면 서류상이든 뭐 우리가 어떤 종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대안을 갖고서 우리도 얘기를 해야지. 저도 솔직히 해서 이제까지 총회장하고 박민 대표 제가 그냥 녹취한 것은 정말 많아요. 많은데 나중에 이것까지 나는 다 제시를 하려고 하는 법적 때문에 가는.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사자 기질을 갖고 서로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보다도 더 어떤 지식이 능한 어떤 변호사를 더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기구에서는 뭔가 근거를 지금 저기만 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있어야 그런 근거를 제시하려고 저도 여기서 계약서 상의 이런 것이 이것까지 한 것이 이제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도 여기에서 이런 어떤 근거를 지금 내 등록증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서로가 첨부를 해서 우리가 안 했을 때,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권력이 날 것 같고 안 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스스로가 여기 안 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전체 이제 나는 진료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일정이 됐고 그러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저도 열심히 해서 한번 다시 또 싸워보고 정말로 그 최선을 한번 다해볼 테니까 우리 회원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여기서 좀 다 저 마지막으로 투표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고 다들 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다 그랬지만 사업이 너무 딜레이가 되고 어떤 이런 과정들이 저희한테 너무 산재하고 그로 인해 갖고 실망감이 생기면서 회원들 또한 저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뭐 주주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들끼리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자 했고 목표점은 같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왜 떨어져 나갔는지 한 번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절대 우리하고 뜻을 다 15명이 현재 남아있지만 이 사람들이 목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자원순환센터의 목표점이 똑같아서 모인 것이지 누가 누구를 더 배려하고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뭐 좋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서로 그동안에 우리 주주나 우리 또 회원님들 간에 서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올 애초에 가고자 했던 지향점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뭐 우리 정권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저도 그렇게 하기로 간절히 기원하고요. 할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화합하는 어떤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개개인의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아내에게 되더라도 서로가 후회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정말 페어플레이로 해서 이렇게 잘 우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더 말씀하실 분이 계시나요? 네.
소통회장이라는 걸 지켜주고 있으면서 활동을 해주면서 느끼는 거죠. 물론 처음에가 잘 아니고 그다음에 경영진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좀 정리가 이런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학생들이 싸움들이 했고 또 그 결과를 위해서 총회와 또 에코와의 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지금 머리로만 막 얘기를 하기 진짜 차가운 가슴으로 얘기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쭉 3개월 동안 사업을 하면서 회장님은 나중에 총회하고 그것도 많이 가져가지고 했지만 실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문제되고 그 누구도 기능이 않아.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팀원들이 지칭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좀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싸우는 데만 그들이 내부에서 활동은 일도 했었거든요. 그냥